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내년부터는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월세 세입자들의 경우는 월세액의 총 한 10% 정도를 소득세에서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월세 한 10% 그러니까 한 달치를 좀 감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따져보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셔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들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출발합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77-6330번 지금부터 전화 열어둘게요. 여러분들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797-0300번 문자로도 저희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자도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대표님 국회 그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그 내용을 보니까 네. 7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내는 7천만 원 이하지만, 남편은 예를 들어서 연봉 1억 원이 넘는다. 이럴 경우도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소득세라는 부분은 인별과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요. 네네. 7천만 원 소득자 그리고 1억 소득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7천만 원 이하에게 세금 혜택을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선 그 임대차 계약부터 7천만 원짜리 부부 중에서 그쪽으로 해서 계약서를 치르고요. 아하. 그렇게 해서 내가 임대소득을 이렇게 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증명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합산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네.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뀌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내년 올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바뀌는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빨리 좀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됐을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느 곳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요, 네. 은행의 금리가 너무 싸고 해서 예. 수익형 부동산 그쪽으로 관심이 많거든요. 수익형 부동산. 네. 예, 그래서 평촌이나 상계동에서 소형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역세권의 도심지에 그 소형 빌라를 사는 게 나은지 해가지고, 양평동이나 아니면 저쪽 자양동 쪽으로 이렇게 빌라가 네. 수익형으로 하면 괜찮을까 해가지고 부동산에 가봤는데 낡은 빌라들이 많다고 그쪽도 권하고 그래서요. 예. 어느 것이 좋은지 전문가님한테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매수 전에 연락 잘 주셨어요. 한번 고민 좀 해볼게요.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의 고민을 보니까요. 제가 너무 많이 듣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 말고도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자, 조금 아파트 쪽으로 일단 수익형 부동산을 잡느냐 아니면 빌라 쪽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잡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네. 자,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아파트 쪽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잡으려니까 소형이어야 되고요. 또 서울 중심부에서 약간 벗어난 아까 평촌하고 상계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두 가지의 단점이 있어요. 그 아파트에 대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뭐냐면 우선적으로 지금 그 전세금이 이 전세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지금 아킬레스라는 부분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전세금을 자꾸 받게 된다면 굳이 은행에 놔둬도 나한테 큰 이득이 없으니까 월세로 자꾸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는 분들이 많으면 실제로 월세 비율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 은행 금리가 2%에서 2.5%다. 근데 내가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이 지금은 한 3.5%인데 이게 좀 떨어진다면 3%다. 아니면 그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내가 지불해야 될 부담금, 즉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라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은행 금리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못한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단점이 있다는 부분하고요. 네. 또 구매력, 이 시세 차익을 좀 아무래도 봐야지 유리하잖아요. 내가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더라도 그게 네네.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통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그 네. 소형 아파트가 10평대일 거예요. 네. 보통 12평에서 뭐 한 18평 사이 되는데요. 네. 요게 가격이 올라가려면 너도나도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런 소형 아파트가 구매력으로 따져서 인기가 좋아야 되는데 네. 문제점은 지금 누구든지 간에 신혼을 한다 아니면 결혼 전이다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다라고 한다면 청약 통장을 가지고서 새로운 아파트 최소한 24평짜리 이상 아파트를 꿈꿔오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잖아요. 네. 그럼 가격은 요지 부동인 상태에서 전세금만 거의 매매 금액으로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월세 비중이 아까처럼 그 원세 공급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이도저도 값어치도 안 오르고 수익률도 떨어지는 그런 두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소형 아파트로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로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쪽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 굳이 하실 거라면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정말 거래가 안 좋았을 때 했다가 네. 좀 그 최근 들어서 지난 한 8월부터 해서 9월 1일 기점으로 해서 했었다라면 가격 시세 차이를 분명히 봤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는 건 시점도 안 맞아요. 아, 자, 그런 상태고 두 번째는 아까 그 빌라를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양평동이라든지 자영동이라든지 이 한강변에 좀 하시는 건 굉장히 좀 전망적인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네. 서울이고요. 네. 자, 거기다가 이제 역세권 근처까지 바라보셨다고 하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망적인 미래 가치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좀 그 서울에서 좀 벗어난 구역의 노후된 소형 아파트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소형 아파트를 이기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아까 말씀하실 때 노후된 빌라를 많이 추천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노후된 빌라를 하시면 안 돼요. 아, 이 빌라에 대한 패러다임이 뭐가 있냐면 예전에 빌라라는 거는 사실 가격도 안 오르고 네.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은 별로 황금성이 좋지 않다라고 애물단지로 네. 취급했다가 예. 2002년도서부터 이 재개발 뉴타운이라는 이름들이 화두가 되면서 예. 아파트가 되기 위한 어떤 그 중간적인 단계로서 이렇게 빌라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거든요. 아, 그래서 빌라가 개발 예정지다, 개발지다라고 했을 때 빌라하고 그렇지 못한 빌라하고는 확연히 지금 틀려요. 아, 근데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시금 4년 동안을 임기를 맡은 시점에서 이 재개발 뉴타운이라는 이런 화두가 조금 이렇게 오히려 좋아지기보다는 아직은 좀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쫓는다면 이왕이면 역세권 근처에 그 신축 빌라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역세권 근처의 빌라는 황금성 측면에서는 일단은 아파트를 깨부술 수가 있어요. 노후된 아파트보다는 그래 역 근처고 신축이니까 좀 이런 빌라를 구입해볼까라는 부분하고요. 또 보유하면서 이거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게 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오피스텔에서 자꾸 빌라로 이렇게 전향되는 수요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월세 비율도 높아질 거고 그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핵심적인 돈이 되는 그런 부동산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서울 중심지에 그 역세권에 있는 신축 빌라 요거를 좀 권하고 싶고요. 지금 생각하는 한강변에 있는 그 말고도 서울 이 중심부 안에 있는 그런 그 역세권에 있는 신축 빌라도 많이 있어요. 원룸이 됐든 투룸이 됐든 요거를 투자처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삼아도 될 것 같으니까요. 요 부분은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그거를 그 전문가님한테 이 전화 말고 자세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세미나에 오시죠. 세미나에 네. 오시면 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직접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한테 세미나에 가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요, 이거 네. 시청자 상담 코너 맨 끝부분쯤에 우리 이윤환 네. 대표님께서 언제 어디서 세미나 하는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네, 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해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의 기본 공식을 놓치면 안 되겠네요. 역시나 투자를 한다면 중앙으로 오셔야 되고, 새 곳이어야 되고,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나 봅니다. 두 번째 시청자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예, 그 대치동 한보 미도 맨션에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최초 주택 구입 제도로 이사를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예. 예, 용산구 이촌동 우송아파트가 혹시 괜찮은지 해서요. 아, 지금 살고 계신 곳은 한보 미도 맨션이요? 예, 예. 예. 이 지역이 강남 쪽? 네. 강남구? 알겠습니다. 예.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용산 쪽으로도 한번 가볼까 이걸 생각하고 계시다는 건데요. 한번 점검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이제 뭐 그쪽에 그 한보 미도 아파트 그쪽에 이제 전세를 거주하고 계신데, 네네. 이제 그 최초죠.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용산 이천동에 있는 그 우성 아파트를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몇 평에 살고 계시고 혹시 그쪽으로 몇 평을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요? 지금은 40하고요. 네. 45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우선 결론부터 내드리죠. 지금 이천동에 그 우성 아파트 뭐 45평으로 이사 가시는 거는 네. 썩 좋은 방향성은 아니에요. 방향을 좀 다른 데로 틀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그 강남구에서 거주하시다가 일단은 그 용산으로 거주처를 옮기신다라고 하는데, 예.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산의 미래 가치로 따진다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차후에 그 용산에 대한 입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아요. 그 근본적인 부분들은 일단은 그 강남이 차지하고 있었던 어떤 그 주거지로서의 어떤 좋은 모습이 사실은 교육 환경부터 해서 여러 가지 거주 환경 또 주위에 거주하는 트렌드적인 어떤 그 부류들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남이 계속해서 자리매김을 하는데, 네. 용산 같은 경우는 우선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서울 중심부에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 특히 이제 뭐 용산 민족공원, 즉 이제 미군부전이 이전을 했을 경우에 그쪽에서 100만 평이 이렇게 들어서는 그 거주 환경이라든지 또 한강변이라든지 여러 교통계획 망을 살펴본다면은 일단 용산처럼 또 향후 전망이 좋은 데는 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지역이 좋다고 손 치더라도요, 이 거주의 트렌드가 더 우선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 이 거주 트렌드적으로는 지금은 대설원적으로 따진다면은 일단은 신축 아파트가 사실은 대세예요. 누구든지 거주하는 데 있어서 노후된 아파트에 라는 부분보다는 신축 아파트가 좋고요. 또 두 번째 트렌드라고 따진다면은 대형 아파트보다는 중형이나 소형이 더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25평이라든지 30평 미만의 아파트가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요게 좀 시대적 흐름상은 최소한 뭐 32, 3평대로 갈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40평대 이상이 방 4개 구조의 형태들이 점점점 핵가족화되고요. 가족들이 다 떠나게 되면은 그분들마저도 실질적으로는 20평대로 다시 회귀하려는 그런 수요들이 로 변해지고 있기 때문에 40평대로 갔을 때 희소 가치는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특히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촌동의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 45평짜리의 전세 비율만 봐도요. 지금 시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략 한 1,900에서 2천만 원 정도의 평당 따진다면은 45평이 대략 한 8억 5천에서 9억 선 되는데 전세는 지금 한 5억 5천에서 6억 이하가 되니까 전세 비율만 해도 한 65%나 60%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서울의 그 전세 비율은 평균적으로는 70%가 돼 있는데 그거보다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전환되는 이런 전세 비율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지금 80% 넘은 그런 아파트들도 많은데 그런 아파트가 시세가 좀 오르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금액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제가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거주적인 측면도 내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시세가치 상승분도 조금 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향후 트렌드적으로 내가 지역적으로 또 용산이 좋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조금 좀 구체적으로 이 방향을 트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면 용산 내에서도요. 이 이천동을 제외하고 조금 이렇게 단지가 크지 않은 형태의 40평대 좀 그나마 신축인 아파트는 여기랑 가격이 비슷하거나 여기보다 가격이 낮은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 용산 말고도 지금 뭐 용산으로 이사를 가시는 어떤 목적이 있으실 법한데 이 한강변, 이 강북 쪽에 위치한 이런 40평대 이상의 어떤 오래되지 않은, 노후되지 않은 아파트의 가격이 이촌동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보다도 훨씬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로 판단하냐면 전세 비율을 우선은 판단하면서 접근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데요. 이쪽 말고 다른 제가 얘기한 용산 말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성동구일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 마포구 일대예요. 이 성동구와 마포구 일대에 그 부동산들을 다시 한 번 더 서칭을 하고 그 다음에 꼭 40평대를 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쪽에 후보지 아파트 3개 정도를 다시 찾아서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 전망이 좀 이게 제일 괜찮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거주용 생애 채토 구입용으로 해서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 청해통장이 있다면 아무래도 위례신도시라든지 하남미사지구라든지 마곡지구라든지 서울 아주 가까이 근교에 있는 서울 내부 격에 있는 그런 곳에 이제 분양 신청을 꾸준히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 생각 많이 하시고 전화를 주셨겠지만요. 조금만 더 생각을 더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다른 지역에 더 괜찮은 물건들이 있다면 점검을 해보시고 저에게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청자분 한 분 더 연결해볼까요? 지금 여유 있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어느 곳 궁금하셔서요? 저는 송파 잠실동인데요. 네, 우성 4차 27평형 가지고 있어요. 예, 예. 매매하려고 계획 중인데 좋은 가격에 팔고 싶거든요. 혹시 매도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매수든 매도든 타이밍이 중요하죠. 점검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네, 대표님. 이런 아파트에 우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런 아파트에 매수냐 매도냐라고 한다면 우리 박소연 아나운서께서는 어디에 점수를 많이 주고 싶어요? 이 위치요? 사는 게 중요하냐, 파는 게 중요하냐? 당연히 네. 저는 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굉장히 좀 이게 단수가 높은 거예요, 사실은. 저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요. 네, 네. 사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십니다. 사실은. 그거는 사는 거는 현재의 모습과 과거를 통틀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네, 네. 파는 거에 중심을 준다는 건 현재와 미래를 놓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워낙 투자에 실패를 많이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네. 그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역시 우리 옆에서 진행을 하면서 얻어낸 아주 좀 분명한 이런 원칙이라는 게 또 생겨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서당계 3년. 그렇습니다. 자, 네. 우리 시청자분 잘 들어보세요. 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그 매도잖아요. 매수보다도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선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매도하는 이유를 따졌을 때 이걸 왜 갖고 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은 나는 매도를 해야 돼라는 원칙부터 갖고 이렇게 출발을 하셨으니까 그 시기를 논하고자 하는데요. 자, 일단은 이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서두르지 말아야 될 곳, 또 서둘러야 될 곳을 구분을 한다면 서둘러야 될 곳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망이 없는 곳이겠죠. 그런 거를 따진다면은 우선은 그게 아파트냐, 또 단독 다가구냐, 아니면 빌라나 이런 종목도 중요하고요.
입지적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갖고 있는 우성 4차라고 했잖아요. 네네. 여기는 그야말로 잠실이에요. 네. 자, 잠실의 입지라고 한다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있어요. 실제로 최근으로 들어간다면 뭐 이쪽 삼성 동에 있는 위치한 한전 부지가 뭐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간 것하고요. 이 근처 일대가 마이스 산업 복합 교류단지로서 다시 거듭난다는 부분하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이 근처에 우성 단지가 지금 4차가 좀 떨어져 있긴 하는데 이렇게 1, 2, 3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가격이 좀 반등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여기 말고도 이 근처 일대의 아파트들도 다 그런 어떤 전체적인 환경에 힘입어서 좀 가격이 조금 반등을 했다. 또 요 밑에는 가락시형 단지도 이제는 또 관리 처분도 제대로 좀 받아서 제대로 이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에 좀 좋은 쪽으로 방향이 선회됐어요.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또 교통 환경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9호선 연장되는 것이 지금 종합운동장역까지 이렇게 곧이어 연장이 된다면 또다시 또 이쪽으로 연장 3단계죠. 연장되는 부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위치가 여기라면은 장점으로 따진다면 요 위치 인근의 9호선에 역사가 좀 들어서는 곳하고 이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매도 타이밍으로 따진다면은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은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너무 장기적인 것보다도 일단은 두 가지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장점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뭐냐면 환경은 좋은데 당장 가격이 좀 최절정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된다면 일단은 2016년도에 3단계가 개통될 수 있는 역사가 들어섰을 때 그때가 좀 피크일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지금 재건축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83년 입주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중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사업성으로 논한다면은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데 항상 재건축 단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 실질적인 사업으로 들어가기 이전 단계인 분위기 조성됐을 때 가격이 피크로 가는 어떤 절정기에 올라서 가는 단계들이 꼭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매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좋은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이 지하철에 대한 개통과 함께 이 재건축에 대한 사업 진행 속도에 따른 어떤 수요층인들의 몰림 현상, 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옆에 잠실 행복주택 개발 예정지구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단점으로 잡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쪽이 뭐 행복주택이 들어서서 작은 소형 아파트 단지들이 온다고 한다면은 사실 좀 많은 반대들을 조금 해왔었던 터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수요층들이 몰림 현상이 되면 관심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게 어떤 뉴스에 화제가 됐을 경우라면 오히려 수요층들이 대안책이죠. 여기에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요층들로 해서 자리매김을 이 바운더리로 잡습니다. 그럴 때 이 아파트의 가장 효과적인 거는 이 아파트 중에서 가장 적은 평형이에요. 27평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구매력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그런 행복주택이 더 나한테 장점이 되면 됐지 마이너스는 안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박자가 다 고루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놔둬야 된다. 그리고 매도 타이밍으로 정한다면 이왕 이미 2016년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때 가서 정말 가격이 좀 더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다시 연락 주시면 정확하게 그때 팔아야 될지 네. 또 다음 해로 미룰지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잘 네. 들으셨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추후에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이윤환 대표요. 일주일에 2번씩 무료 세미나 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이윤환
이윤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핵심 투자 지역과 재테크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12월 6일 토요일,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진행되고요. 797-0300번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한 대표와 함께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곳곳에 펼쳐져 있는 알짜배기 매물들 저희가 꼽아서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077-6392번으로 지금부터는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형 소장, ENR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수희 소장님부터 시작해볼게요. 오늘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강남권에는 소액 투자가 좀 하기 힘드신데 소액 투자가 또 가능하고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매도 차익과 수익까지 얻으실 수 있는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뒤 논현동 갈 거고요. 박준영 소장님의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네. 소장님, 예. 오랜만에 봬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알짜배기 매물 정보들 모으느라 정신없이 바쁘셨죠? 예, 시청자들께 좀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 드리려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었다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어떤 매물 준비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1,000만 원대 소액 투자로도 초역세권에 투자하여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강동구 천호동 3룸과 마포구 성산동 2룸 매물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강동구 천호동으로 가시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해 10월에 준공이 완료됐어요. 5층 건물 가운데 4층입니다. 방 3개, 거실, 욕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매매 금액이 2억 3,9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900만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제 투자 금액이 눈에 띄네요. 자, 포인트부터 점검해 볼게요. 박준현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는 메리트 있는 분양 가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건축주 집 분양 매물로서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하여 1,900만 원 소액 투자로도 3룸에 투자할 수 있고 월세 전환 시에는 8.4%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이고요. 그리고 초역세권 지역입니다. 지하철 8호선 암사역과 도보 4분 거리 초역세권으로 강남까지 2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고 2017년 암사역에서 구리, 남양주, 별내 신도시역까지 13.1km 구간을 연장 공사 완료 시 성남에서 남양주를 잇는 중요한 지하철 노선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개발 호재 및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으로 강동구는 첨단 업무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연계하여 문화, 유통, 의류, 호텔 등의 시설을 유치할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개발 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고 더해 최근 고덕 둔촌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가 붙어 연일 상승을 타고 있으며 2016년 황금라인 지하철 9호선 개통과 2017년 8호선 등의 연장 개통 예정으로 자연스러운 임대 수요가 늘어나 그에 따른 임대가 상승 및 집가 상승을 동방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굵직한 포인트들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들여다볼게요. 천호동 오랜만에 이쪽 매물 이제 점검하는데요. 네, 주변 지역 어떤지 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초역세권이라는 지역의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지하철 8호선 암사역과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여
풍부한 임대 수요와 앞으로 영장 개통 예정인 8호선, 9호선 등으로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까지 지하철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훌륭한 교통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으로서 올림픽대로, 외곽순환도로, 중부고속도로 등이 인접하여 서울 도심과 수도권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이번에 개통된 용마 터널과 한강의 30번째 다리인 구리 암사대교는 서울시 중랑구와 강동구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로 기존 30분에서 40분이 소요되던 시간이 10분으로 대폭 줄어들어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 둘레길 총 8코스 중 3코스인 그린웨이가 구축되었습니다. 10분 거리의 한강 시민공원과 가깝게 일자산 공원, 그리고 암사 유적지 등 우수한 자연역사 문화 환경과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환상형 그린웨이를 구축하여 생활 주변 어디에서든지 그린웨이를 통해 일상 속의 산책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주변 편의시설을 이용해 아주 편리하여 5분 내에 관공서, 암사 재래 종합시장,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천호, 로데오 거리 등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 여러모로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도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어요.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개발 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동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꾸준히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일 2택지 개발지구는 48,304제곱미터 규모의 첨단 업무단지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시작해서 지난해 세종텔레콤 등이 입주한 상태이고요. 올해 한국종합기술, 나이스홀딩스, 나이스신용평가, 세스코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들 기업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연 면적 32만 2천 제곱미터의 오피스타운이 만들어지고 10조 9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연간 6만 2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더불어 200여 개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서게 되고 첨단 업무 단지에 이미 들어선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산업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물론 입주 종사자 16,000여 명 고용 창출 효과와 7천여 명 등을 비롯해 1조 2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그에 따른 후광 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 사업이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고덕지구의 이주 시기 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고덕주공 2단지가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통과하여 지난달 27일 강동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 내년 3월경 이주를 시작할 건데요. 그 뒤로 고덕 주공 4단지, 주공 3단지, 명일동, 상미 근인 1차 역시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한창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이주 수요로 인해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져 미래 가치가 보장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이제 건물 한번 보러 갈까요? 올해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 건물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사진 자료 많이 확보해 주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오늘 혹시 그렇습니다. 준비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함께 보면서 건물에 대한 특징들 좀 한번 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건물 특징은 2014년 10월 준공한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5층 중 4층이며 전용이 58.23제곱미터, 대지주분이 22.10제곱미터에 방 3개, 욕실 하나에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 그리고 발코니를 갖춘 3룸이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CCTV, 현관 보안문, LED 등을 설치하였고 아파트식 일자 주차로 100% 주차가 가능하며 내부는 친환경 마감재, 외관은 결로방지 시공과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하였고요. 특히 옥상에 세대별 창고, 그리고 텃밭을 갖추어 공간 활용이 우수하고 친환경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먹을 수 있는 장점 있는 건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옥상에 텃밭도 준비되어 있고요. 저 아까 주방이 나왔는데 굉장히 넓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3룸 치고는 굉장히 넓은 네, 편입니다. 네, 네. 그리고 넓게 또 사진을 또 찍으시는 또 그런 것도 아닌가? 그런 기술은 네, 없습니다. 네. 실제로 한번 가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건물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가격대로 접근이 가능할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지역의 3룸에 비해 아주 저렴한 지금 분양가로 지금 가져 나왔고요. 3룸이 이 시세로는 거의 2룸하고 비슷한데요. 매매가 2억 3,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가 2억 2천만 원이고요. 실투자 1,900만 원입니다.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의 동반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90만 원. 대출 1억 5,500만 원 이용하시고 실투자 6,400만 원으로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 연 583만 원의 수익률 8.4%의 높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건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이 매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투자를 하실 때 이것만큼은 유의하세요라고 말씀 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투자 자체 하면은 수리름, 투자 측면에서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지역 특성상 면밀히 지역 특성을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2년 이상 투자를 하셔야 그런 걸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매물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이번엔 강남구로 가볼 거예요. 논현동에 있는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3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방 2개에 욕실 하나로 구성이 돼 있고요. 매매 금액이 2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매물이 이수희 소장님의 매물이에요. 소장님, 추천 포인트 어떻게 갖고 갈까요? 네, 일단은 강남의 핵심지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는 투룸이 그 공급이 좀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성, 안전성, 그리고 수익성, 황금성까지 보장할 수 있다는 추천 포인트를 갖고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신논현역 9호선을 도보 5분이면 이용하실 수 있는 역세권 매물이고요. 근처에는 또 다른 노선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교통편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또 장점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권 같은 경우는 유동 인구가 10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인구 유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라서 임대 수요도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다. 그리고 개발 호재도 많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강남의 중심지입니다. 논현동 매물 점검하고 있는데요. 교통도 굉장히 좋지 않겠어요? 주변에 그 역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은 가장 가까운 역은 9호선 신논현역을 도보 5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처에는 또 7호선 논현역, 그리고 3호선, 2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분당선까지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정말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강남 하는 이유가 또 교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따지시는데 지금 경부나 올림픽대로 간병북로를 통해서 사통팔달, 업무지로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한강만 건너면 여의도, 그리고 마포 이런 쪽으로도 진입이 간척이 좋기 때문에요. 업무지로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권 같은 경우는 고급 상권이 굉장히 밀집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도 태인난로나 아니면 강남역 그리고 논현역에도 상권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앞으로도 상권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상권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에 또 교육적인 환경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학군 우위 지역이고 입지 우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처에는 소소하지만 근린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조건도 굉장히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업무타운이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로서 굉장히 입지를 많이 높여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개발 호재들이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권 확대와 입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호재들 좀 정리해 주세요. 뭐 지하철 연장 그 호재부터 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교통 호재가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9호선 연장 호재가 있습니다. 지금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 같은 경우는 9호선 라인이 들어서면서 그쪽 라인으로 좀 시세 오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9호선 신논현역 그리고 앞쪽으로 또 연장 개통이 되면 역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또 역사가 생기기 때문에요. 더블 역세권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9호선 그리고 GTX, KTX 같은 경우도 지금 분발해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강남권 자체가 9호선과 GTX, KTX로 인해서 강남, 강북, 그리고 강서, 강동을 아우르는 그런 중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강남권으로 진입하기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요. 이 지역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로 좋은 것이 지금 한전부지가 또 가까이 있는데 한전부지가 앞으로 또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복합 엔터테인먼트나 현대 사옥으로 쓰면서 그리고 고용 창출을 하고 그 자본 유입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상승 받을 때 후광 효과를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겠고요. 삼성부터 잠실까지 아우르는 복합 국제 교류 지구가 또
예정이 된다면 앞으로 호강 효과를 계속 받으면서 배후 주거지로서 굉장히 곽강을 받을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주가 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주 수요가 또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배후 주거지로서 또 곽강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근처에 또 롯데 칠성부지가 있기 때문에 고급 인력들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아무래도 요즘에는 1, 2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투룸의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강변이 이제 개발을 된다면 한강변도 가깝기 때문에 이 지역은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갖고 있겠습니다. 입지 여건이나 개발 호재들을 쭉 점검해 보니까 인기적인 매물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건물 한번 볼까요? 내년 봄쯤에 이제 준공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지어져요? 네, 일단은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가 좀 고급스럽고 디자인은 깔끔하다 이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급스럽고 좀 깔끔하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2015년 3월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투룸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 2개, 거실, 욕실, 화이트 톤으로 깨끗하게 들어갈 예정이고요.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아파트같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방범이 중요하기 때문에 CCTV 설치할 것이고요. 주차는 또 100% 확보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든지 실입주를 하시든지 굉장히 편리하게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도로가 또 넓기 때문에요. 개방감, 체감감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택배 보관함이나 이런 것도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끔 될 수 있겠습니다. 가격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강남구 논현동 매물 점검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선이면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은 강남권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가 힘들기 때문에 다들 주저하셨던 부분이 맞아요. 있는데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분양가를 갖고 있겠습니다. 분양가는 2억 5,500만 원인데요. 전세를 이제 저희가 가서 좀 알아보니까 최대로 놓으시면 2억 2천 정도 놓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액인 3,500만 원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월세를 한다고 하시면 3천에 100만 원이 가능하시니까 최대 융자를 뽑으신다고 하시면 1억 6천 정도. 그래서 융자 빼서 뭐 이자율이나 부대 비용 다 빼고 나시면 한 6,500 정도 소액 투자하셔서 9%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겠습니다.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물건이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면 딱이다. 라는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강남권에 진입을 하고 싶으셨는데 돈이 많이 들까 걱정하셨던 분들에게 일단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1, 2인 가구들이 강남권에 진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신혼부부가 실거주하시면서 또 매도 차익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또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받으실 분들에게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도 괜찮고요. 임대 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한 가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강남구 하면 나는 일단은 투자를 하고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강남의 특성상 뭐 저희가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강남에 하면 다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수익이 날 것 같고 안정적일 것 같고 하지만 강남의 특성상 그런 것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 주변에 정말 업무타운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편의시설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그다음에 임대수요가 얼마나 풍부한지는 현장 가셔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강남권이라고 다 뭐 이렇게 화려하고 번화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주택가는 또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하시고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인구 유동은 얼마가 되는지 꼭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시고 저희 만나서 상담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옥석을 가리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매물요,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 점검했습니다. 확인하시죠. 마지막 매물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성산동으로 여러분들 안내할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입니다.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해 10월에 준공이 완료됐어요. 5층 건물 가운데 4층이 있고요. 방 2개에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2,9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1,5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1,4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박준영 수장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수장님, 이 매물을 어떻게 좀 추천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초역세권 지역입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과 도보 3분거리의 초역세권 지역으로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 메리트는 분양가격으로 분양가가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하여 1,400만 원 소액 투자로도 단기 차익 가능하고 월세 전환 시에는 9.2%의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 마포구의 아이콘이 될 상암 DNC 개발 사업, 133층 높이의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의 재추진, 더해 화곡 홍대 입구 도시철도 사업 추진, 합정 균형 촉진지구 개발, 망원 균형 촉진지구 2차 개발 등에 따른 후광 효과로 임대가는 물론 매매가도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풍부한 임대 수요입니다. 그래서 반경 3km 내에 대학만 무려 6개가 위치하였고 학생들의 임대 수요와 홍대 상권과 상암 DMC가 인접하여 솔로 직장인 또는 외국인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하여 시세 차익과 높은 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워낙 들썩들썩했던 곳이니까요. 너무나 잘 아는 곳이지만 입지 여건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초역세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과 도보 3분거리에 위치하였습니다. 6호선은 서울시 은평구와 용산구를 경유하여 한강 이북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모든 노선과 환승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내 각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두 번째는 서울교통의 유충지에 위치하였습니다.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도로 자유로, 강변북로 등의 간선도로와 한강을 가로지르는 마포, 서강, 양화, 성산, 가양대교 등의 다리와 강서 지역과 공항, 여의도, 광화문 등을 연결하는 서울의 관문 지역에 위치하여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 등의 이동이 아주 편리합니다. 세 번째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는데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월드컵 공원, 난지도 등이 가깝게 있어 공원과 숲길, 보행로, 자전거로를 이용하여 운동과 산책을 즐길 수 있고 휴식 공간까지 확대하여 서울이지만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고요. 더불어 인근에는 국내 유수의 명문 대학인 연세대, 홍익대, 이화여대, 서강대, 경기대, 명지대 등이 위치하여 학생들의 임대 수요도 풍부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정말 호재거리가 많은 지역이 바로 이 마포구입니다. DMC를 비롯해서요. 한강변 개발하는 것도 호재가 될 수 있겠고 정말 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호재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초역세권 지역으로 현재 마포구청 주변을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해 상업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개발 중에 있어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크게 예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얼마 전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 개발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상암 DMC는 현재 첨단 IT, 금융, 미디어 산업 등 약 800개 업체가 입주 중으로 내년에는 일반 직종으로 포함해 6만 8천여 명의 종사자들이 상주할 예정이고 더해 랜드마크 빌딩 개발 사업의 재추진으로 총 사업비 3조 7천억 원을 투입해 3만 7,259제곱미터의 부지에 숙박, 업무, 문화, 집회시설로 이뤄진 133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후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두 번째는 마포구는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대규모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합정특별계획국과 합정균형촉진지구 개발, 망원역 주변에 망원균형촉진지구 개발 2차 개발과 더해 경의선과 인천공항철도, 지하철 6호선 등 3개 노선이 지나는 수색 상암 DMC 역세권 개발하여 삼성동 코엑스와 맞먹는 대규모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공항철도 경의선과 연결된 2호선 홍대 입구역은 현재 500실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과 민자 역사 개발 사업이 민간 합동으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그에 따른 대단히 유도인구 유입으로 자연스럽게 임대가 및 매매가가 상승하여 투자 가치로는 최상의 매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건물 한번 볼게요. 지난달에 준공이 완료됐어요. 네. 역시나 사진을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네, 함께 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지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2014년 10월 준공한 신축 다세 투룸입니다. 5층 중 4층이며 전용이 52.88제곱미터, 대지분이 23.24제곱미터에 방 둘, 욕실 하나, 주방 겸 거실이 있는 분리형 투룸입니다. 14자 크기의 장롱이 들어갈 수 있는 안방과 광폭 거실 등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로 매우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내부는 고급 인테리어 그리고 고급 자재를 사용했고 외관은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본 매물은 신축이지만 악취 및 세균 제거 효과가 있는 새집 주문에 좋다는 피톤치트 성분이 있는 평백나무로 거실 벽면을 시공하였고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현관 보안과 택배 보관함을 설치한 매력적인 건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편백나무. 그 사진에서 봤어요. 그 아, 거실 그래서요? 벽면에 편백나무 사요 이렇게 종이를 써붙여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내부 인테리어가 너무나 예쁜 매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격대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 투룸이지만 보통 뭐 합정동이나 뭐 망원동이나 성산동이나 저희 이제 투룸이 많이 나오는데요. 기존 평수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투룸이 넓고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2억 2,900만 원입니다. 임대가가 2억 1,500만 원으로 실투자 1,400만 원입니다. 월세 전환 시 보증금 3천만 원, 월 80만 원, 대출 1억 5천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4,900만 원으로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 연 450만 원의 수익률 9.2%의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매력적인 건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이미 내부까지 다 확인을 해서 뭐 구체적으로 더 알아볼 것도 없다라고 싶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네. 유의할 점 있다면 한 가지만 점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경우 후광 효과 및 상권 활성화로 인한 꾸준한 입차인 확보가 가능해 분양 시점의 가치가 꾸준히 지속되는 단지가 많지만 사업 진행성이 상황에 따라 상황이 급변하는 특성상 특성을 보이므로 충분히 살펴보고 투자하는 것이 제대로 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오늘 점검해드린 매물 있죠? 방송 후에도 2077-6392번으로 전화 주셔서 매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 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아하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이해날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